황금빛 논 위에 오후, 태양이 무거운 쌀알 위로 부드러운 실크처럼 펼쳐집니다. 남은 들판 가장자리에 앉아 손으로 풀잎을 쓰다듬고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남은 날씬하지만 균형 잡힌 젊은이였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햇볕에 노출되어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늘 밝던 그의 눈은 이제 사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랑했던 소녀라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되었다. 옛날 나는 온화한 소녀였으며 남을 만날 때마다 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문 앞에 서서 손에 시원한 물병을 들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물 마시고 좀 쉬어. 라는 사랑의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남은 마을 입구의 반얀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한 모든 순간, 모든 악수, 모든 약속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란의 가족이 두 사람이 결혼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란의 어머니, 항 부인은 마을에서 실용적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남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았다. 남 씨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나요? 정원 땅이나 주거용 땅이 있나요? 결혼식 비용은 어때요? 그 질문은 남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마치 그의 말이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 것처럼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게 충분하지 않아, 친구야. 항 부인이 차갑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우리 집안은 딸이 란밖에 없어서 서둘러 결혼할 수는 없어. 최소한 너희 집안은 금화 5냥, 울소 1마리, 돼지 1쌍이라도 준비해야 해. 결혼복과 호화로운 결혼 파티는 말할 것도 없고, 만약 당신이 할 수 없다면 그 아이가 고통받도록 두지 마세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은 그녀를 바라보며 격려의 말을 기다리다가 그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그의 눈을 조용히 피했다. 그 만남 이후 남은 란의 변화를 뚜렷이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녀는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 뿐일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남은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믿지 못하시나요? 나는 눈가의 차가움을 숨기려고 애쓰며 돌아섰다. 사랑은 밥을 대체할 수 없어. 나는 충만한 삶을 원해. 내가 돌볼 수 없다면 나는 확신할 수 없어. 나는 영원히 너를 기다릴 거야. 란의 말은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그의 심장은 질식하는 듯했다. 이것은 그가 사랑했던 란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소중히 간직해온 감정이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 그토록 쉽게 가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집으로 돌아와 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부모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무슨 조언을 해야 할지 몰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이야, 남의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다. 누군가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참금은 필요 없어.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너의 희생의 가치가 있을까? 남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사랑을 놓아줄 때가 된 게 아닐까. 다음날 남은 난을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반얀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목격했습니다. 남은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슬프지만 단호했다. 나는 당신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노력은 했지만 우리의 사랑이 부담이 되는 건 원치 않아.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입술을 삐죽 내밀고 미소 지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알았어요. 당신은 할 수 없어요. 글쎄요, 당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남은 돌아서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멀리서 누군가의 눈이 그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마이는 란의 가장 친한 친구로 오랫동안 남을 비밀리에 사랑해왔지만 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란과 헤어진 후 남은 시골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느꼈다. 그들이 산책하던 들판에서부터 그가 약속을 했던 반얀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깨진 사랑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남은 모든 슬픈 기억을 뒤로한 채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밤새도록 폭우가 내린 후 하늘이 개인 상태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슬펐지만 그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시에서 건강을 잘 챙기세요. 그의 어머니는 그의 주머니에 동전 몇 개를 집어넣으며 손이 떨리며 조언했다. 별로는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요. 남은 숨막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그 도시는 소음과 분주함으로 남을 환영했다. 처음에는 혼잡한 교통과 빠른 삶의 속도에 당황했지만 남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 운전사로 등록했습니다. 이 직업은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근면성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초창기 남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며 호화로운 주택부터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까지 모든 거리를 승객들로 태웠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남은 낡은 오토바이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중 갑자기 친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 선생님, 남은 돌아섰다. 그는 마이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큰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이, 왜 여기에 있어요? 남은 여전히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면서 물었다. 마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온화했다. 나는 옷가게에서 일하기 위해 도시로 갔어. 너도 여기 온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거리에서 널 만날 줄은 생각 못했어. 두 사람은 길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이는 남은 마을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의류 매장은 크지는 않지만 주인이 친절하고 일도 괜찮습니다. 사실 나도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고 싶을 뿐이야. 마이는 남이 무언가를 알아차릴까봐 두려운 듯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고백했다. 그날부터 남과 마이는 자주 만났다. 남은 쉬는 날에 옷가게에 가서 마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들은 보도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직장에서의 압박감부터 도시 생활의 어려움까지 서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남은 마이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는다. 그녀는 그의 말을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진심 어린 말로 그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기다린 후 남은 마이가 일하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안에서는 불빛만 깜빡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피곤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밖에서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마이, 오늘 밤 시간 있어? 가서 뭐 먹을 거 사오자.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마이는 약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작은 포집에 갔는데 남은 한때 그곳에 손님을 초대했고 음식이 맛있었다고 기억해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속에서 남은 마이에게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조언을 생각해 다시 시도했던 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남이 멈추자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남씨,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항상 믿어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을 믿으세요. 그 말은 마치 남의 가슴 속의 모든 압력을 날려버리는 한 줄기 바람과도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마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소녀가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가장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때부터 남과 마이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 의지했습니다. 남은 여전히 첨단 자동차를 운전하고 마이는 매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가까운 친구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 이 시끄러운 도시에서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감정이 조용히 커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린 뒤 강하게 자랄 기회를 기다리는 작은 새싹처럼요. 여러 달을 함께 지내면서 남과 마이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은 친한 친구처럼 거리를 두었고 감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순간들, 아플 때 서로를 돌보는 시간들, 웃음이 가득한 단순한 식사들은 그들 내면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점점 더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후, 남과 마이는 마이가 빌린 작은 방의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도시 바람이 마이가 직접 심은 작은 화분 사이로 불어왔다. 남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자신도 깨닫지 못할 만큼 온화하게 빛났다. 그는 침묵을 깨려고 입을 열면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같이 살길 원해요. 마이는 갑자기 남을 돌아보았다. 커다랗고 둥근 눈이 혼란으로 번쩍였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과 더 많이 함께 있고 당신을 돌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 같이 이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은 낮지만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남은 그녀 입술에 옅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습니다. 동의합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남과 마이는 작지만 따뜻한 임대방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삶이 여전히 힘들더라도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남은 아침부터 밤까지 운전을 하고 마이는 여전히 의류 매장에서 일합니다. 가끔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집에 돌아온다. 남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웃음이 가득한 간단한 식사가 가장 가치 있다고 느낀다. 어느 날 아침 남은 이른 버스를 타고 돌아왔는데 마이가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방금 연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은 서둘러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마이, 뭐야? 무슨 일이야? 마이는 붉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고 남은 말문을 잃었다. 마이가 일하던 매장이 더 이상 영업을 유지할 수 없어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이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직업이 내가 가진 전부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 못해요. 새로운 직업을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어요. 남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이,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이걸 헤쳐나갈 거야. 난 아직 일이 있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그냥 날 믿어. 남은 그 후로 더 열심히 일했고 돈을 벌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더 많은 국제적인 일자리를 맡았습니다. 마이는 슬펐지만 남 앞에서는 불안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학위가 없는 소녀에게는 대도시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은 운전을 하던 중 마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다. 남씨,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면 요리사로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남은 안도감을 느껴 미소 지었다. 좋았어, 마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일이 안정되어 가는 듯하던 차에 불과 한 달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은 마이를 직장에서 데리러 가던 중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차에 치였습니다. 남은 길에 넘어졌고 어깨가 아팠으며 마이는 멀리 던져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남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마이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남은 병원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마이, 괜찮을 거야. 약속할게. 남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마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병원 비용도 크다. 남은 생활비와 비대 전 재산을 탕진한 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엄청난 병원비 청구서에 직면하게 됐다. 남은 침대에 누워있는 마이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그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은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남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소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사고 후 3일, 남은 아직 마이 곁에 있는데 한 남자가 병실에 나타났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키가 컸다.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은 조심스럽게 빗겨져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젊은 조수가 따라왔다. 남 선생님, 저는 그날 사고 차량 운전자인 부탄입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가득했다. 남은 즉시 일어섰고 그의 눈은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판 씨가 이어 말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일 때문에 여기 올 수 없었지만 오늘은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제대로 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는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는 여전히 아팠다. 우리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로 일어난다. 판 씨는 마이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여자야, 나는 너의 관용에 정말 감탄하지만 내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어. 나는 너희 둘의 상황에 대해 배우고 또 배웠어. 솔직히 나는 너의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 두 형제 자매의 회복력. 남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빠른 합의만을 원하는 냉정한 부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 씨의 진지한 말투가 그를 놀라게 했다. 판 씨는 그의 비서에게로 돌아섰다. 그 남자는 즉시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과 수표를 꺼냈다. 이게 제가 마이 씨를 위해 전액 지불할 병원비입니다. 그는 남에게 수표를 건네며 말했다. 남은 그 위에 적힌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돈은 병원비를 지불하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남는 돈도 많았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보상만이 아닙니다. 판 씨는 엄숙한 눈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실수는 돈만이 아니라 기회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도시의 대형 레스토랑 체인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열정적이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분이 동의하신다면 남 씨를 제 레스토랑 중 한 곳의 운영관리자로 초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 씨, 허락하신다면 제가 모든 요리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그녀를 제 본 레스토랑의 셰프로 고용하겠습니다. 그 제안은 남과 마이를 모두 놀라게 했다. 남은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진심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경험도 자격도 없어요. 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성실함, 근면함,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조수가 알아낸 이야기를 통해 두 분에게서 그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두 분 모두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내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마이는 남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다. 남씨, 우리도 시도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남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힘없는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눈을 단호하게 떴다. 동의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 보였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할 거고 마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시작할 거예요. 판 씨가 떠난 뒤에도 남은 마이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새로운 미래로 통하는 커다란 문을 방금 통과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시기는 이미 지나간 듯했다.
그들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남과 마이는 둘 다 마음속에서 큰 희망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몇 주 후 마이는 회복되어 탄 씨의 후원을 받는 전문 요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식당 운영을 관리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열정도 찾습니다. 도시에서의 힘든 나날들, 첨단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매장에서 일하는 힘든 일들은 이제 단지 기억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시절이 자신들이 성장하고 앞으로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탄 씨의 사무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남은 방금 식당에서 장부 확인을 마쳤을 때 탄 씨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는 급히 말했다. 남은 도착했을 때 탄 씨와 고위 관리자 그룹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외국 파트너들이 보낸 사진과 문서가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 수출 배치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재료를 사용한 레스토랑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파트너들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주저할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체인의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료를 매우 신중하게 관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탄 씨는 엄하게 말하며 방 안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둘러보았다. 나머지는 조용히 서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검토한 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트너가 제공한 사진과 증거는 네, 하지만 다른 레스토랑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탄 씨, 남은 말했다. 저는 상황이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계약을 재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평판을 망치고 싶어 할지도 몰라.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싶어. 무엇이든. 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좋아요. 이건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바로 이 체인점의 본점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는 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마이가 그녀의 꼼꼼함과 예민함으로 주방의 모든 단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 남은 전화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 원자재 수출 협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원산지와 일반적인 처리 과정을 확인해 줄 수 있어? 메시지를 보내줄게. 내 친구에게 전해줘.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세요. 나는 주저없이 좋아요.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마이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공급업체 목록에서 송장을 받고 포장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자신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수출용 컨테이너를 점검하던 중 마이는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중 하나에는 잘못된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레스토랑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열악한 재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이는 바로 남에게 전화했다. 남 선생님, 제가 찾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 제품 상자의 성분이 바뀌었어요. 겉면의 라벨에는 맞다고 적혀 있지만 안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그는 수입 기록을 확인한 후 위 원자재 배치가 공식 공급업체의 구매 목록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기타 발견 사항은 즉시 탄 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선생님, 누군가가 우리 수출 선정물에 품질이 좋지 않은 재료를 섞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회사의 평판을 망치려는 시도입니다. 탄 씨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 조치가 해외 파트너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운영 부서의 고위 임원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탄 씨에게 계약서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탄 씨는 불법 간섭의 증거가 담긴 공식 서한을 즉시 그의 파트너에게 보냈습니다. 검토 끝에 파트너는 비난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원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탄 선생님은 남은이와 마이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감사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 그는 말했다. 너희 둘은 회사를 재앙으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도 지켰어. 너의 통찰력과 결단력은 정말 존경할 만해. 마이, 너의 세심함과 정직함은 우리가 진실을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나는 두 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탄 씨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나는 내가 레스토랑 체인 전체의 운영 책임자 자리를 맡기를 바란다. 마이는 코스를 마치고 헤드셰프로 승진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두 사람의 능력이에요. 남과 마이는 감정에 젖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들의 노력과 단결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아침, 남과 마이의 작은 집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집은 크지 않지만 행복이 가득해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고 마이는 그 정원에서 꽃을 키우고 남은 종종 두 어린 자녀와 놀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특별한 날입니다. 남과 마이가 오랜만에 아이들을 고향으로 데려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이제는 그 기쁨을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남 씨가 직접 운전하고 온 가족을 태운 차는 익숙한 마을 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의 풍경은 그들이 살았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남과 마이의 마음만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지금의 사람으로 만든 힘든 시절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을 아이들이 달려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남은과 마이를 맞이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옛 이웃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남은 갑자기 친숙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의 전 연인인 란이 두 어린아이를 닷도 길로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해숙해 보였고 머리카락도 예전처럼 윤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과 마이를 알아보자 눈을 돌렸다. 마이도 란을 봤어요. 그녀는 마치 그의 감정을 알아보려는 듯 남을 쳐다보았지만 남은 그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는 기쁨도 비난도 느끼지 못했고 한때 자신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소녀가 이제는 해숙해진 모습을 보고 약간의 연민만 느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불쌍한 란, 한 늙은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과거에 그녀가 부유한 청년과 결혼했을 때 모두가 그녀가 평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일하기를 거부하고 가족의 재산을 낭비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온 가족이 빚을 갚기 위해 땅을 팔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하루 종일 술집에 있는 동안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짐을 져야 했습니다. 마이는 남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그를 떼어냈다. 그녀는 남이 란에 대한 감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더 이상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약간 주저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남, 마이, 오랜만이야. 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를 냈다.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 자신이 믿지 못하는 듯 피곤해 보였다. 마이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은 또한 대화를 길게 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당신에게 최선을 기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마이의 손을 잡았는데 이는 그가 인생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다는 확언이었습니다. 남씨 부모님 댁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따뜻한 가족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남은 마이를 바라보았다. 마이는 아이들과 놀면서 행복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날의 삶을 만들어준 선택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하잖아요. 남은 란을 보면서 돈이나 명예가 결코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 단결, 끊임없는 노력은 만족스러운 삶의 열쇠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현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남은 마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속삭였다. 가장 힘든 날에도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은 부드럽게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나야. 너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멀리 올 용기가 없었을 거야.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기쁨과 희망의 상징으로 마당을 돌아다니며 킥킥 웃었습니다. 남의 마음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된다. 과거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그에게 현재와 미래를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여기는 귀중한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